군산은 조선소 폐쇄 가능성에 수백 명의 노동자가 일터를 떠나고 협력업체가 비상경영에 나서는 등 불황의 그늘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파문이 확산되면서 대학 교수 학생들은 거리 행진을 펼쳤고 종교계 인사들까지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취업난에 특성화고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취업률이 몇 년째 30% 선에 그쳐 도내 기업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소식입니다. 조선업 불황에 직격탄을 맞은 군산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벌써 수백 명의 노동자가 정든 일터를 떠났고 협력업체들이 비상경영에 나서고 있지만 조선소 폐쇄가 확정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지경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군산 상황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한 협력업체. 함께 일해온 하청업체 8곳 가운데 2곳이 문을 닫는 바람에 150명이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현재 상태라면 내년 1월 이후에는 일감이 모두 없어질 상황입니다. 이 업체는 그간 대형 선박 건조에만 손을 댔지만 앞으로는 중소형 선박도 하청받아 적자를 메울 계획입니다. 그래도 직원들의 임금 삭감과 30% 감원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기존 매출이 380억 정도 됐었는데 연간 사업 계획을 저희가 150억 수준으로 일단 잡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달성해야 될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조선업 불황이 현실화된 지난 4월 이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100여 명, 협력업체에서는 무려 600여 명이 일터를 떠나야 했습니다. 상당수 종사자들은 조선 관련 일감이 있는 울산이나 목포로 향했습니다. 조선업이 자리 잡으려면 최소 10년은 필요하지만 7년 차인 군산조선소의 부족한 인프라로는 기존 인력을 붙들어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산단 주변 식당가는 이 같은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여기가 차가 댈 데가 없어요. 서로 먼저 대려고 일찍도 오고 그러는데 지금은 아예 상반기에 5억 찍었다 그러면 하반기 때는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2, 3억 그 정도. 지역 경제에서 현대중공업의 비중이 20%가 넘는 군산시는 뾰족한 수가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조선소 폐쇄가 확정되면 당장 4천여 명이 실직 위기에 놓이기 때문에 우선 일자리 알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약 2,9천 명이 다 대량 실족해서 타지역으로 갔을 경우에 군산의 인구 감소는 물론 지역 경제는 크나큰 타격을 좀 받을 수 있다. 실직을 우려한 종사자들이 일찌감치 타지로 떠나 군산조선소는 웃돈을 주고 인력을 구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업체들은 조만간 활기를 되찾을 것이란 전망에 희망을 건 채 핵심 인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찾느라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전북은 65세 이상 인구가 이미 30만 명을 넘은 고령사회입니다. 노인이 대다수인 농촌은 1인당 연간 진료비가 200만 원을 훌쩍 넘어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81살인 김할머니는 한해전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농사일로 무리를 해 그간 물리치료로 버텨왔지만 나이가 들면서 더욱 나빠져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이 요약다리가 저리고 자다가도 쥐나고 이 다리가 어깨가 또 이렇게 아프고. 전라북도의 65세 이상 인구는 33만여 명으로 전체 전북 인구의 18%가량 되는데요. 고령사회로 접어들다 보니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적잖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1인당 연 진료비는 부안이 전국 평균의 2배가량인 231만 원으로 전국 250여 시군구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고창과 임실, 김제 지역도 200만 원을 넘어 전국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이들 지역 모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0% 안팎의 초고령 사회로 고혈압이나 관절염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10만 명을 놓고 봤을 때 전북의 만성질환 환자는 3만 4천여 명으로 서울이나 경기보다 많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월 평균 병원을 방문하는 일수는 3.3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고
지난해 진료비 총액도 2조 9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운동 처방이라든지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라든지 영양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적 시스템을 강화해서 꾸준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가. 사회보장이 큰 부담을 덜어주고 있지만 초고령 사회 속 노인 질병이 빈곤이나 자살 같은 사회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는 쌀값 하락에 따라 재배 면적 3헥타르 이하 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특별자금 150억 원을 직접 지원합니다. 도는 당초 이 돈을 미국 종합처리장 RPC를 통해 쌀값 지지용으로 활용하려 했지만 RPC 측이 반발하자 농민단체와 함께 농가에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정농단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과 종교계 인사까지 나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리의 전당인 상하탑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500명이 넘는 시위대 행렬이 거리를 가득 메운 채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의혹을 감추기 위해 국민의 의사에 거스르는 개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전북대학교에서도 교수 133명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해 진상 규명과 국정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이 물러나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불통, 일방성의 그런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사과의 진정한 의미가 있었는지. 종교계에서도 천주교를 필두로 시국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주 호성동의 한 성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는 구호가 담긴 현수막이 내걸렸고 정의구현 사재단 전주교구는 다음 주 중으로 시국미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가 박근혜 퇴진이어서 우리 천주교에서도 당연히 국민들의 소리는 하늘의 소리고 우리 역시 국민들의 소리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대통령 하야 요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풍남문 광장에서 시국선언을 통해 권력을 사유화한 박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라며 정권 퇴진운동을 결의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사면 초과에 놓인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에 전주 출신의 한광욱 대통합위원장을 내정하자 야당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제2의 허수아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도 부도난 회사에 퇴직자를 불러들였다며 혹평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에서 중금속인 납이 검출되자 전라북도 교육청이 이를 걷어냈습니다. 그런데 수거한 우레탄을 처리할 예산이 없다며 그대로 학교 안에 방치하고 있어 아이들 건강에 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효자동의 한 특수학교. 운동장 안쪽에 사람 허리 높이만한 마대 10여 개가 덮개로 가려져 있습니다. 마대 속을 들여다보니 우레탄 폐기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지난 8월 육상경주로의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물질인 납이 기준치의 13배가 넘게 검출되자 걷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수거한 우레탄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학교 안에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성분 분석을 해서 해야 된다고,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여기서 샘플을 채취를 해봤거든요. 전주 호성동의 한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해 성분이 검출된 우레탄 트랙을 모두 걷어냈지만 수거되지 않은 채 한 구석에 쌓여 있습니다. 우레탄을 철거한 29개 학교 가운데 9곳에서 이처럼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폐기물 수거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에 나섰지만 입찰 가격이 높아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산 문제로 철거 공사가 내년으로 미뤄진 곳도 있습니다. 네, 이곳은 우레탄이 깔린 학교 농구장입니다. 유해물질이 발견돼 학생들의 출입이 통제된 상태지만 도교육청의 예산 문제 때문에 아직 철거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입금지 표시 하나가 서 있을 뿐 다른 보호장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총 거의 100억이 넘는 그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도교육청이 예산 문제 등으로 우레탄 트랙 철거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도내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률이 저조한 데다 전국 평균에도 크게 떨어집니다. 취업난에 특성화고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취업률이 몇 년째 30% 선에 그쳐 기업들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데 모인 특성화고 기능인지 취업 한마당. 학교마다 다른 교육과정과 진로를 알아보는 설명회가 마련됐습니다. 취업난으로 특성화고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데다 병역 특례나 취업 후 진학에도 강하다는 설명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여기 차라리 이 고등학교 나와서 전문교육을 받으면 더 빨리 진로가 확정이 되고 더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네요. 올해는 처음으로 도내 기업체 대표 100여 명이 학생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내에 어떤 협약을 맺어서 그 어떤 기술 현장 지도를 직접 할 수 있다면 더 큰 효과를 좀 발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내 특성화고의 취업률은 최근 몇 년 새 30% 중반에 머무는 수준,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지만 낮은 취업률을 극복할 방안이 절실한 대목입니다. 3년 교육과정을 기업의 맞춤형 인재로 키울 생각입니다. 저희가 먼저 다가가서 기업들을 찾고 그리고 기업인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인 도내 특성화고의 취업률 높이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전북 핵심 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돼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새만금 기축도로인 남북 2축과 동서 2축 예산은 정부 안보다 각각 886억 원, 361억 원이 늘었고 새만금 신항만은 200억 원, 정부가 전혀 예산을 세우지 않았던 경협특구와 산림치유원, 탄소 클러스터 사업 모두 많게는 수백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북지방우정청은 오는 7일부터 전 우체국에서 새해 인사를 전하는 9종의 카드와 엽서를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하카드 도안은 닭띠해 울려 퍼지는 닭 울음소리로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도내 꽃 수출 규모가 지난 2013년 1,200만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300만 달러 규모로 지난 3년 새 70%가 줄었습니다. 이는 수출의 95% 이상을 차지해온 일본의 엔저 현상 때문으로 도는 수출선 다변화를 위해 해외에서도 판촉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순창군이 이달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30% 올립니다. 순창군은 현실화율이 35.5%에 불과하고 매년 인상되는 생산비와 인건비를 감안해 상수도 요금을 30% 올렸으며 내년과 내후년에도 각각 23%와 19%를 인상해 현실화율을 67%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2016 EY 최우수 기업가상 최고상에 할인그룹 김홍국 회장이 선정됐습니다. 국내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EY 한영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0회 시상식을 열고 하림 김홍국 회장 등 6명에게 최우수 기업가상을 시상하고 몬테카를로 대회에 출전권을 부여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서남대 교수협의회가 옛 재단의 정상화 계획에 반발해 교육부에 탄원을 냈습니다. 서남대 교수협의회는 학교 정상화를 위해 예수병원 유지재단의 계획서가 최선이라며 사학진흥재단에서 제출된 옛 재단의 정상화 계획안은 반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정세균 의장과 유성엽 교육위원장 등을 만나 합리적인 학교 신설 정책과 교부금의 삭감방침의 철회, 누리과정 예산의 국비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교육위원들은 또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을 미편성하자 교육부가 교부금 762억 원을 삭감한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국토청과 경찰의 소통 부족으로 전주 북부권 우회도로 개통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익산지방국토청은 당초 지난 주말 전주시 용정동에서 완주군 용진읍 11km 구간에 국도 21호선 개통을 예고했지만 경찰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개통 계획을 아예 취소했습니다. 국토청은 완주공단에서 우회도로 방향으로 차량이 몰릴 경우 정체가 우려된다는 경찰의 지적에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밝혀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